자, 피부로는 너네 뭘 느낄까? 피부. 뭐 느끼겠어? 피부. 촉각. 자, 그래서 피부로는 우리 피부 감각이다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부드러움, 딱딱함, 차가움, 따뜻함, 아픔 같은 거 전부 다 느끼는 감각을 우리가 피부 감각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가락에서 느낄 수 있는 이것저것 그 감각들. 자, 그래서 여기에는 감각점이라는 게 있어요. 감각점은요, 피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위를 말하는 거야. 자, 통점이라고 하면 통점 뭐겠어? 통. 아픈 거. 그쵸? 통증을 느끼는 곳이 통점이고요. 압점이라고 하면 압이 뭘까? 압. 누르는 거. 내가 이렇게 살짝 눌렀는지 세게 눌렀는지를 느끼는 게 압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촉점이라고 하면 이 앞에 것들이랑 다르게 그냥 접촉하고 있는 거에 자체에 대한 느낌. 그게 촉점이야. 접촉한다는 거. 뭔가 이렇게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접촉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벽이랑 접촉한 거죠. 이 접촉하는 느낌은 촉감이에요. 이걸 꾹 누르냐 약하게 누르냐 이건 압점인 거고, 만약에 여기 압점이 박혀 있었다면 통점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냉점이랑 온점은 뭘까요? 냉점은 차가운 거, 온점은 따뜻한 거. 할 수 있겠죠? 그치? 이름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감각점이라는 건 피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건데, 통점은 통증을 받아들이고, 압점은 압력, 촉점은 접촉하고 있는 그 촉감, 그 다음에 냉점은 차가운 거, 온점은 따뜻한 거.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냉점이랑 온점은 상대적인 온도 변화라고 되어 있거든?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상대적인 온도 변화. 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한 손은 따뜻한 물에 넣고 한 손은 차가운 물에 넣어. 그리고 한 몇 분 있으라고 되어 있을까? 한 10초 동안 담그고 있으래요. 이렇게 좀 담그고 있어서 차가운 거랑 따뜻한 걸 느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미지근한 물에 넣게 되면 지금 차가운 물을 느꼈던 손은요, 이 미지근한 물이 따뜻하게 느껴지겠지? 그치? 근데 따뜻한 데 있었던 손은 이 미지근한 물이 차갑게 느껴지겠죠? 그게 내가 한 손으로 넣어도 이게 15도에 있었던 차가운 데 있었던 손은 따뜻하게 느껴지고 따뜻한 데 있었던 손은 차갑게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인 감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딱 넣었을 때 얘는 15도야, 얘는 25도야, 얘는 35도야 하고 항상 같게 작용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는 상대적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요. 일어설래? 어떡할래? 자, 그래서 이 감각점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분포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너네 그런 거 해본 적 있어? 그 뾰족한 거 막 이쑤시개 같은 걸로 등을 좀 한 1cm 이렇게 간격 두고 등을 이렇게 꾹 찌르면 잘 몰라.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그래서 약간 진짜 지금 얘네가 앞이 뾰족할 거 아니야. 얘네를 이렇게 모아서요, 내가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두 개인 거 느껴지죠? 두 개인 거 느껴지잖아. 근데 얘를 등에다가 찌르면 그냥 하나로 느껴져. 왜냐면 손바닥은 예민한데 근데 지금 등 같은 경우는 둔해요. 그래서 감각점이 저쪽에 훨씬 덜 분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부위라도 감각점의 종류에 따라서 분포하는 개수의 차이가 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감각점은요, 몸에서 통점이 제일 많아요. 통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순서대로 쓰여 있어요. 요 순서대로 많아요. 통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압점, 그 다음 톡, 그 다음에 냉, 그 다음에 온.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그 감각점이 받아들이는 자극에 더 예민하다. 분포하는 개수에도 차이 있는 거고, 어디에 뭐가 더 많은지도 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자극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이 반응한다. 통증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다. 순서는 요대로 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피부 감각을 어떻게 느끼냐? 내가 일단 자극이 오겠죠? 자극이 와. 뭔가 자극이 오게 되면 피부에 감각점을 거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압점을 만질게. 자, 내가 압점을 이렇게 쿡 찔렀어.
자, 그러면 앞정이라는 그 자극이 나의 통점이라는 피부의 감각점에 올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자극이 왔으니까 이때도 신경이라는 요 통로 역할을 하는 그 세포를 타고 뇌로 가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극이 피부 감각점으로 들어와. 내가 앞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만지게 되면, 내가 이렇게 푹 누르게 되면 통점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자극이 감각신경 타고서 뇌로 전달이 되면 내가 아프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피부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렵진 않죠? 일단은 여기 있는 거 먼저 다 외울게요. 오케이? 할 수 있겠어? 피부는 요 정도만 봐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옆 페이지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친구 A, B, C 중에 누굴까? 아, A, B, C, D, E, F 다 있구나. A의 이름이 뭔지부터 보자. A 이름이 뭐야? A 요 부분 이름이 뭐죠? 홍채. 만니태주나? 그 다음에 B의 이름은 뭐야? 페이지가 그쪽이 아니야. 옆 페이지야. 수정체. C는요? 선무체야. D는요? 순서 잘 봐야 돼. 누가 제일 안쪽에 있어? D, E, F 중에. E가 제일 안쪽에 있으니까 E가 망막. 그 다음에 있는 게 누구야? 그게 D니까 D가 맥락막이야. 그 다음에 F가 공막이 되겠죠. 됐어?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이름은 써놨으니까 기호만 쓸게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게 누구라고? C, 선모체예요.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키는 게 누구라고? B.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속을 어둡게 한다. D. 이름 희한한 거, 맥락막. 그 다음에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있는 곳. 시각세포. 상이 어디에 맺혀야 돼? D, E, F 중에 어딜까? 상이 맺혀야 되는 시각세포가 있는 곳은 망막이에요. E. 오케이? 시각세포가 있는 곳이야. 그게 제일 중요해, 망막에서. 자, 그 다음에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누구야? 동공의 크기 조절하는 친구가 누구였어요? A, 홍채였어요. 자, 그 다음에 눈에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막으로 눈의 형태 동그랗게 유지해주는 거. F, 공막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림에서 요 부분 이름이 뭐라고? 요 부분. 안으로 움푹 들어간대. 이게 황반 될 거고요. 맹점은 어느 거예요? 요 부분 맞나요? 요 부분이 맹점 되겠죠.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체 보는 과정. 빛이 각막으로 들어오면 어디로 가? 수정체. 그 다음에 유리체 통과해서 어디로 가? 맞아요. 망막의 시각세포로 도달하게 되고요. 그럼 뭐 타고 뇌로 간다? 시각신경 타고 뇌로 갈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가랑 나중에 언제가 밝을 때야? 가가 밝을 때야. 그러면 가는 밝을 때로 홍채가 어떻게 된 거죠? 아이고, 동공이 작아졌으니까 홍채는 갈색 부분이 더 크죠?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나로 변할 때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돼? 커져요. 자, 그러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한다. 구멍이 커졌으니까 빛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먼 곳을 볼 때는 멀리 볼 거야. 그러면 선무체가 어떻게 될까? 선무체가 이완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정체가? 얇아져요. 먼 곳을 볼 때는 우리 돋보기 안 쓸 거예요.
먼 곳을 볼 때는 얇아질 거고 그래서 선모체 이완할 거예요. 가까운 데 볼 때는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선모체가 수축해서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감각점은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한다. 아니에요. 자,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냉점과 온점은 절대적인 온도를 감지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지면 이거 10도인지 15도인지 알 수 있다. 아니죠. 상대적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감각점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피부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그 감각점이 받아들이는 자극에 더 예민하다. 맞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귀로 넘어갈게요. 자, 방금 전에 우리 눈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귀도 이렇게 반 잘라놨어요. 그리고 요거 통째로 다 외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하나씩 보게 되면, 자, 위에서부터 할게. 자, 요 안에 모양 희한한 거 이거 살색으로 된 거, 살색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살구색으로 된 거 희한한 거 보여요? 요거 뭐야? 이게 귀 속 뼈야. 자, 일단 이름만 말할게요. 얘는 귀 속 뼈고요. 자, 여기 귓바퀴는 뭔지 알죠? 요거 귓바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웨이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바깥, 귀, 길, 오케이? 바깥, 귀, 길이야. 귀에 우리 지금 그 귀지 쌓이는 곳, 거기가 웨이도야. 오케이? 자, 귀지 쌓이는 요 부분이 웨이도고요. 자, 그 다음에 고막 있어요. 고막이 뭔지 알죠? 고막이 진동해서 소리 듣는다 이런 건 알죠? 자, 그 다음에 일단 귀인두건 넘어가고 여기 반고리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달팽이처럼 생긴 희한한 친구 있죠? 그 중에 여기 더듬이처럼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게 사실은 반고리. 그러니까 이렇게 요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반고리라고. 반고리 3개가 있는 구조거든요. 여기를 반고리관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요 부분을 전정기관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달팽이 집처럼 생긴 부분 달팽이관이라고 할 거예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 반고리관이랑 전정기관 여기 있는데 여기 연결된 요 신경 있죠? 그치? 신경이 이쪽에도 연결되어 있고 이쪽에 달팽이관에도 연결되어 있거든? 자, 위쪽에 반고리관, 전정기관 쪽에 붙어있는 신경은 평형감각신경이고요. 달팽이관에 붙어있는 건 청각신경이에요. 일단 이름 됐을까요? 자, 그래서 얘네가 각각 뭐 하냐면 일단 소리가 귓바퀴를 타고 이렇게 모아졌어요. 그쵸? 모아지죠? 자, 모아져서 웨이도 타고 들어와요. 맞아? 자, 그럼 고막에 도달해.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소리는 고막 진동시키죠? 맞아요? 자, 고막이 진동하는데 이 진동하는 걸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귓속뼈가 해. 그러니까 살짝만 흔들려도 내가 이거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흔들흔들 해가지고 진동을 증폭시켜서 요 달팽이관이라는 곳에 갖다 줄 거예요. 요 달팽이관에는 청각세포가 있어요. 청각세포니까 뭐 하겠어? 듣겠죠? 달팽이관 가지고 우리가 듣는 거예요. 요 달팽이관은 진동, 요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있어요. 소리가 진동이죠. 자, 그걸 받아들이면 청각신경 타고 나갈 거예요. 어디로? 뇌로. 됐어? 자, 이게 듣는 거야. 첫 번째, 귓바퀴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웨이도 안으로 들어오고 고막 만나서 고막을 진동시키면 귀 속 뼈가 흔들려서 그게 더 진동이 증폭돼. 이렇게만 흔들리던 게 얘가 흔들흔들해서 더 크게 진동을 증폭시켜놔요. 그러면 달팽이관으로 갈 거야. 그럼 달팽이관은 청각세포가 있어서 이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청각신경 타고 뇌로 갈 거예요. 됐어? 자, 이게 듣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내가 들을 때 얘기한 친구들이 귓속뼈, 귓바퀴, 웨이도, 고막, 달팽이관, 청각신경이었어요. 그치? 위에 지금 반고리관, 전정기관, 평형감각신경은 얘기 안 했죠? 자, 얘네는 뭐 하냐면 이 반고리관 안에는요 림프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들어있어요. 자, 관이잖아. 파이프야. 자, 내가 빙글빙글 돌아.
그러면 이 안에서 물이 빙글빙글 돌겠지. 맞아? 그걸 느껴주는 데가 반고리관이야. 내가 회전하는 걸 느끼는 데가. 그 다음에 전정기관이라는 친구는요, 요 안에 혹시 이석증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석증? 나중에 살면서 한 번쯤은 듣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석이라고 하면 이가 뭐겠어? 귀. 석이 뭐야? 돌. 귀 속에 돌이 있는 거거든? 이 안에 돌이 들어있어요. 자, 내 귀 안에 지금 돌이 들어있어. 내가 그럼 이렇게 서 있으면 돌이 이렇게 아래 보고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겠죠? 자, 근데 내가 몸을 기울이면 돌이 어떻게 돼? 굴러가. 맞아? 이쪽으로 기울이면 굴러가. 그래서 내가 몸을 이쪽으로 기울였는지 이쪽으로 기울였는지 알게 해주는 게 전정기관이에요. 이석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알겠어? 그래서 얘네는 듣는 거니? 듣는 게 아니죠. 얘네는 듣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평형 감각을 담당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고 있는지 똑바로 서 있는지 기울어져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주는 친구들이 반고리관 전정기관이고요. 여기서 들어온 자극들은요, 평형 감각 신경을 타고 갈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평형 감각 신경은 여기 반고리관이랑 전정기관 쪽에 붙어 있는 거야. 청각 신경은 달팽이관 쪽에 붙어 있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안 본 거 여기 귀인두관 요게 있는데, 얘는 고막 안쪽이랑 바깥쪽의 압력을 같게 조절한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비행기 탈 때 귀 먹먹해지는 거 있죠? 비행기 아니더라도 뭐 엘리베이터 높은 데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해? 침 삼키죠? 맞아? 그거야. 이게 압력이 귀인두관이 그 압력을 갖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게 되면 얘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 삼켜주게 되면 얘 역할을 도와줘서 압력을 갖게 조절해줄 수 있는 거야. 먹먹한 느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귀인두관이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귀인두관 하시면 비행기 탈 때 침 삼키는 거 생각하면 돼. 압력 차이 때문이다.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렌즈가 빠져가지고. 왜 빠졌어? 너 투명 하드야? 하드 렌즈야? 소프트 렌즈 같은데? 너 그거 낄 수 있어? 거울 있어? 그럼 끼볼래? 끼고 오셔. 자, 일단 맞아 보시면 그래서 소리를 이게 이렇게 듣나? 자, 일단 소리를 어떻게 듣는다? 어디로 들어온다? 소리가 어디로 들어온다? 레이더. 어디에서 모아진다? 귓속뼈. 아니 귓바퀴. 귓바퀴에서 모아진다. 자, 귓바퀴에서 모아지면 귀 안에 통로 어디로 간다? 웨이도 타고 들어오면 어디로 간다? 고막. 고막을 어떻게 한다? 고막 어떻게 돼? 들릴 때 진동시키잖아. 네. 고막이 진동해요. 자, 근데 그 진동 가지고 약하니까 우리 그 진동을 증폭시켜주는 누구? 귓속뼈에서 진동이 증폭돼요. 그러고 나면 그 진동이 어디로 가? 달팽이관 안에 뭐가 있어서? 청각세포가 있어요. 그럼 달팽이관 청각세포에서 감지하게 되면 얘는 뇌로 뭐 타고 간다? 청각신경 타고 갈 거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어? 그 다음에 평형감각은 반고리관이랑 전정기관이에요. 반고리관이 뭐 한다고? 반고리관이 뭐 한다고? 회전. 빙글빙글 도는 거 느끼는 게 반고리관이야. 반고리관이 회전. 전정기관은 기울어지는 거. 이석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석이 어디 있을 텐데? 이석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또르르 굴러다니면서 내가 기울였다, 똑바로 서 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반고리관 작용 예시랑 전정기관 작용 예시는 뭐 회전하는 거 탔으면 회전하는 거 느껴지겠죠? 그 다음에 눈 감고 돌아도 내가 도는 거 느끼지. 안 보여도 그게 얘 때문인 거야. 안 보여도 회전하는 거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전정기관 내가 넘어질 때 기울어지는 거 느낀다. 승강기 탔을 때 몸이 움직이는 거 느낀다. 나 엘리베이터 타고 있을 때 움직이는 거 같죠? 그치? 그 다음에 평균대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다. 평균대가 뭔지 아니? 그 올림픽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체조 선수들 이렇게 올라타는 거 있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안 넘어진다고. 오케이? 그런 거 오케이 해요. 그게 돼요.
전정기관이 멀쩡하면 돼요. 전 안 되던데. 그럼 안 멀쩡한 거예요. 네. 안타깝네요. 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소리 듣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구조가 반고리관, 전정기관, 그리고 귀인두관이라는 게 있었는데 얘는 뭐 하는 거다? 귀 먹먹해지는 게 얘 때문이다. 오케이? 귀 먹먹해지는 게 기압 차이 때문인데 우리가 침 삼키게 되면 귀인두관 작용으로 인해서 먹먹한 거 사라지는 거. 요게 귀인두관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됐을까? 됐어? 자, 그래서 뭐 청각, 평형감각 읽을 수 있죠? 읽으시고요. 이거 3개 관여 안 한다. 반고리관은 어디? 평형감각에 관여를 하고 그 중에서도 회전, 전정기관은 평형감각, 그 중에서도 기울어짐, 귀인두관은 압력 차이.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귀 여기까지 외울 수 있을까요? 귀 됐어?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코야. 그리고 혀야. 자, 코는 뭐해? 코 뭐해? 콧물 나는 거 말고 코 뭐해? 냄새. 그쵸? 혀. 맛. 그쵸? 자, 그래서 여기는요. 우리가 뭐 눈이나 지금 귀 한 것처럼 엄청 복잡하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자, 이게 코 우리 이렇게 잘라놓은 거야. 반 잘랐어. 자, 그래서 코가 있어요. 그치? 요 윗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요 부분을 확대시켜 놓은 거거든요. 자,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자, 일단은 후각 상피라는 게 있어요. 그 겉껍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겉표면. 이 후각 상피는 점액, 뭐겠어? 콧물이겠죠? 자, 점액으로 덮인 후각세포가 모여있는 세포층을 우리는 후각 상피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핑크 색깔 요 직사각형 모양 요 친구 있죠? 핑크 색깔로 그려진 요 친구가 후각 상피야. 됐어? 자, 얘가 후각 상피고 그 중에서 후각 세포는 지금 요 노란색으로 모양 희한하게 그려진 이거야. 후각 상피에는요, 후각 세포가 모여 있고요. 그러니까 후각 상피라고 하면 후각 이 층 자체를 말하는 거고, 이건 상피 세포고, 상피는 요 층을 말하는 거고, 그 안에 요 노란 애들만 우리는 후각 세포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 후각 세포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쵸? 우리 그 냄새 맡는 거 기체 상태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기체 상태의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후각이니까 얘도 후각 신경 타고 내려갈 거예요. 맞아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후각 상피다. 점액으로 덮인 후각 세포가 모여있는 이 세포층, 요 층 전체를 미안해, 잘못 말해서 이 층 전체를 후각 상피라고 할 거야. 그 중에서 요 노랗게 모양 희한하게 생긴 거, 요것만 톡 떼다가 얘네 이름은 후각 세포라고 부를 거고, 얘네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기체야, 후각이니까. 자, 그러면 후각세포 타고 이제 후각신경 타고 뇌로 간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후각이다 라고 하면 우리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라는 거. 그래서 냄새를 느끼는 거고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후각 상태의 후각세포 타고 그 다음에 후각신경 타고 뇌로 간다.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쉽죠? 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냄새는 처음 들어갔을 때 아무리 안 좋은 냄새 나도 웬만하면 시간 좀 지나면 익숙해지죠? 그쵸? 자, 코라고 하면, 그러니까 후각이라고 하면 되게 예민해요. 조금만 바뀌어도 되게 예민한 감각이긴 한데 쉽게 피로해진다. 이것 때문에 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나중에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쉽게 피로해지는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맛, 혀. 자, 우리 혀예요. 이 친구들 이름을 좀 다 외워주셔야 되는데, 혀에서 혀 표면에 작은 돌기들 있죠? 이 돌기들을 우리는 유두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얘를 확대시킬 거야. 이제 얘네가 맛봉오리야. 얘네가 맛봉오리고요. 여기는요, 맛세포라는 애가 있어. 요 노란색으로 그려진 친구들이 맛세포예요. 이게 맛봉오리고, 이 노란 애들이 맛세포야. 이 맛세포는요, 맛을 느끼는 거야, 말 그대로. 근데 우리가 뭘 먹어. 너네 기체를 먹니? 뭘 먹니? 기체를 먹진 않죠. 이때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에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미각 신경 타고 어디로 가겠어? 뇌로 가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혀 표면에 있는 작은 돌기인 유두가 있고요. 그 안에 그 유두 옆면에 여기에 보면 맛봉울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확대해서 봤더니 지금 이 노란색으로 그려진 맛세포라는 애들이 있고요. 얘네가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받아들여서 내가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맛세포에서 이제 자극을 받아들였으면 미각 신경 타고서 뇌로 갈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혀에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느낀다는 거. 그리고 이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맛봉우리의 맛세포로 가서 여기 맛세포로 가서 미각신경 타고 그 다음에 뇌로 갈 거다 이거예요. 됐어? 자, 특징으로는요. 너네 맛에는 뭐가 있어? 단맛, 또 신맛, 또 매운맛. 매운맛은 맛이 아니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또 맛이 아니에요. 맛이 아니에요. 또 짠맛, 또 커피, 쓴맛. 맞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추가된 감칠맛이라는 게 있어요. 감칠맛, 미원맛. 맛있는 거, 그쵸? 그래서 이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을 느낄 수 있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은 이거 5개밖에 없다고요. 매운맛은 뭐예요? 아픈 거죠? 떫은 맛도요. 자, 그래서 요 5가지 맛이 있고, 그래서 코 막고 먹으면은 맛 잘 못 느낀다. 아니면 우리 코 잔뜩 막히고 막 비염 걸리고 이러면은 맛 잘 안 나죠. 그게 이것 때문이다. 혀만으로 느낄 때는 우리가 맛을 몇 개 못 느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먹을 때는 냄새를 맡지. 그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맛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음식 맛은 미각이랑 후각을 종합해서 느끼는 거고, 혀로 느끼는 기본적인 맛에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5가지 있다.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는. 됐어? 자,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여기서는 포도맛 젤리랑 사과맛 젤리인데 옛날에 많이 했던 거는 양파랑 사과가 코 막고 먹으면 똑같다. 들어본 적 있어요? 해봤어요?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왜냐면 나는 차이가 났거든. 나는 그래도 양파는 싫던데 일단 막고 먹으면 정말 꽉 막고 냄새 안 맡고 먹으면 양파랑 사과랑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미각과 후각 실험들 학교에서 뭐 하나쯤 얘기해 주시면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위에도 쓰여 있죠. 미각이 아닌 맛에는 매운맛이랑 떫은 맛 있다. 통점이랑 아점에서 느끼는 거다. 그래서 얘네는 맛이 아니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맛이 아니야. 그러니까 미각이 아니야. 미각이 아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감칠맛이다 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미원이에요. 고기, 생선, 다시다. 오케이? 다시다, 다시마. 다시다가 이제 다시다 그 미원이 다시마에서 뽑아낸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기 이름 한번 써볼게요. A가 뭐야? A가 뭐야? 잠깐만. 아닐 건데. A. 판처럼 생긴 거 이거. 아, A는 고마. 나랑 달라? 같지 않아? 다른데요. 그림이 달라? 똑같은데? 똑같아요. 똑같아? 네. 근데 왜 그래? A 고마. 이거 어떻게 고막이에요? A가 어떻게 고막이냐고? 이거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A가 어떻게 고막이냐니? 해봤어요. 됐어? 잘못 본 거지. 자, 그 다음에 B가 이름이 뭐야? 얘가 귓속뼈. C는 이름이 뭐예요? 반골관. D는 전정기관. 저희 달팽이관이랑 반골이관 사이에 이 애매한 위치에 화살표가 있으면 전정기관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E는 뭘까? 진짜? 네. E는 어디랑 붙어 있어? 반골이랑 전정기관이랑 붙어 있니? 달팽이관이랑 붙어 있니? 청각신경. 얘는 청각신경이야.
발음이 어렵거든요. 어? 발음이 너무 어려워. 어쩔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F. 달팽이. 달팽이관. G가 귀인두관. 귀인두관. 자, 그렇게 해서 이름 써주시고 해당하는 설명을 선으로 연결하시오.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건 누구야? B. 귀속뼈. 그쵸? 그 다음에 몸이 회전하는 것을 느끼는 거. C가 방골이관. 맞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몸이 기울어지는 거 느끼는 거. 전정기관 D. 자, 그 다음에 소리에 의해서 진동하는 얇은 막. A. 고막. 그 다음에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갖게 조절해주는 게 귀인두관 G. 자, 그 다음에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게 E. 청각신경이죠. 그 다음에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있는 게 F. 달팽이관. 됐어? 자, 그 다음에 소리 듣는 과정이래요. 기억에 들어갈 게 누구야? 고막. 그 다음에 달팽이관 써주시면 되죠. 자, 됐어요? 자, 이게 청각이었고요. 청각 귀였고요. 그 다음에 9번. 후각과 미각이래요. 자, 일단 후각은 매우 민감한 감각이다. 맞아요. 후각과 미각을 종합해서 음식 맛을 느낀다. 맞아요. 혀로 느끼는 기본적인 맛은 단, 짠, 신, 쓴, 매운. 맞아요? 뭘 빼야 되죠? 감칠맛으로 바꿔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후각세포는 쉽게 피로해져서 같은 냄새를 오랫동안 계속 느끼게 한다. 아니죠. 앞에까지는 맞는데 뒤에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번 냄새를 느끼는 과정. 냄새를 기체야 액체야? 기체 해주셔야 되고, 그럼 후각상피에 뭐? 후각세포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맛은 액체고요. 맛봉우리에 맛세포라고 할 거예요. 얘만 조금 이름이 달라요. 맛세포라고 할 거야. 미각세포 말고 우리 그냥 맛세포라고 할게요. 자, 요거까지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피부의 감각점 분포조사인데 궁금한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쑤시개 간격이 2mm, 4mm, 6mm, 8mm도 낮은 거거든. 자, 손바닥을 누르면 사실 대부분은 느껴져요. 두 개로. 손바닥도 6이래. 손가락 끝은요 4개가 다 느껴진대. 4개가 다. 근데 손등은 8이 느껴진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네 궁금하면 샤프 2개는 있지 않을까? 샤프 2개는 있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손끝에 대봐. 샤프 2개 이렇게 모아서 너네가 봤을 때 한 2, 3mm 정도 되게 작게 만들어서 손끝에 대봐. 1개야 2개야? 2개죠. 손바닥 한가운데나 아니면은 요 손목에 가까운 요런 데다 대봐. 진짜 2개 같아? 하나 같지 않아? 손등에 대면? 그냥 하나처럼 느껴지죠. 하나 하는 거랑 2개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쵸? 그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 감각점이 어떻다? 고르게 분포해 있는 게 아니다. 위치에 따라서 감각점이 분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감각점의 수는 뭐 손가락 끝이 가장 많고 손등이 가장 적다. 그래서 예민한 부위는 손가락 끝이고 둔감한 데는 손등이다. 요런 거. 그래서 감각점이 많이 분포할수록 감각이 예민하다. 그래서 감각점이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까지 우리가 했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웬만하면 여기서 멈추고 싶은데요.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딱 하나만 더 할게. 신경계. 140조. 안 돼. 왜냐면은 여기가 할 얘기가 되게 많아서 140조 그거 신경계 요거까지만 하고요. 대신에 요거는 숙제로는 안 나가고 너네 그 암기 테스트 보던 거 맨날 시험 대비 교재에서 그것도 빈칸 뚫어서 낼 거거든요. 그 빈칸은 여기까지 뚫을 건데 문제 푸는 건 여기는 안 낼게요. 오케이? 자, 일단 뭔지 가볍게 얘기만 할게요.
신경계라고 하면 신경계에 뭐 들어있댔어? 내가 수업 시작할 때 신경계에 뭐 있다고? 뇌 있다고. 거기야. 그래서 신경계라고 하면요, 사실 정확하게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고 이 자극을 판단해서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다. 이렇게 어렵게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이 날아오는 걸 봤어. 자, 얘들아, 공이나 돌로 생각하자. 돌이 날아와. 봤어. 누가 봐? 눈이 봐. 맞아.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각막 타고 여주정차 하고 유리차 하고 막막 해가지고 시각신경 타고 갈 거란 말이야. 그치? 자, 시각신경 타고 지금 자극이 전달돼요. 그 시각신경부터 이제 신경계거든? 자극을 전달시켜주는 그 시각신경이 있어요. 자, 어디로 간다고? 뇌로 간다고. 뇌로 갔어. 자, 그러면 너네 돌 날아오면 그냥 이러고 서 있니? 어떻게 할 거야? 피할 거지. 그거야. 내가 돌 날아오는 걸 봤어. 그거를 뇌가 보고 움직여라 라고 판단해서 내가 옆으로 피하는 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신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판단을 해서 요 근육을 움직여라 라고 근육을 명령하는 것까지 신경계가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일단 신경계라는 게 요런 부분이고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뉴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한국말로 신경세포고요. 영어로 뉴런인데 요새는 다 뉴런이라고 하네요. 자,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세포가 뉴런이야. 자, 얘는 이름도 있으면 특이하다는 거겠죠?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얘가 세포예요. 너네 지금까지 세포 어떻게 생겼었어? 이렇게 생겼었지? 안에 핵 있고 동그랗고, 그치? 뭐 아니면 식물세포는 요래가지고 세포 벽 있고 안에 핵 있고,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세포야. 얘가 하나의 세포야. 하나의 세포.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뉴런이라는 친구인데 우리가 이 친구들은 부분 나눠서 이름도 붙여줬어요. 자, 지금 여기 동그란 거 있지? 여기에서 달려있는 요 뭐 태양 우리 막 그 해 그릴 때 막 이렇게 뾰족뾰족 하듯이 뾰족뾰족 나와 있는 이 친구들 있지? 가지쳐 있는 이 친구들. 이 친구는 가지돌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신경세포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세포체가 셀바디야. 체가 뭐겠어 그럼? 몸체자 쓰는 거겠죠. 셀바디. 그 가운데 부분이랑 신경세포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뻗어있는 이 기다란 부분은 축삭돌기라고 할 거예요. 됐어? 자, 이 가지돌기라는 부분은요. 쉽게 말하면 마이크야. 그러니까 내 그 마이크라고 해야 돼. 내가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데가 가지돌기야. 뭔가를 받아들이는 데가 가지돌기고요. 축삭돌기는 스피커야. 내보내는 데야. 내보내기만 할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네 스피커에다가 하면은 마이크에서 소리 나요? 안 나요. 마이크에 하면 스피커에서 소리 나요? 안 나요? 나요. 방향이 있어요. 가지돌기에서 자극 받아들여서 축삭돌기로 나가기만 해요. 마이크고 스피커인 거야. 반대로 축삭돌기가 자극을 받아서 가지돌기로 나가진 않아요.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들인다. 그 자극을 수용한다.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축삭돌기, 요 기다란 요 부분 전체가 축삭돌기예요. 요 지금 동글동글 달려있는 건 신경 안 쓸게요. 일단 요 기다란 부분이 축삭돌기인데 여기는 자극을 전달한다. 오케이? 됐어? 자극을 전달한다 또는 신호를 전달한다. 일단 요렇게 기억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에는 핵이랑 세포질이 있어서 여러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난다. 요 빨간 거 핵 그려놨다고. 핵이 있어서요. 뭐 여러 가지 물질들 사람 단어를 모르니까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 데가 요 신경세포체다. 세포 같은 거 많이 일어나는 데가 여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 자,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외워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네. 뉴런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대요. 진짜 희한하게 생겼죠. 진짜 희한하게 생긴 친구고, 자, 뉴런의 종류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는 기능에 따라서 감각, 연합, 운동 뉴런으로 구분할 거야. 감각 뉴런은 말 그대로 보시면 돼요. 감각 뉴런은 감각을 받아들이는 데고요. 연합 뉴런은 그것들
받아들여서 연합하고 통합하고 판단하는데 컴퓨터야. 그 다음에 운동 뉴런은요, 내가 운동하기 위해서 뇌에서 이거 움직여라 라고 내리는 뉴런이 운동 뉴런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감각 뉴런은 받아들여요. 자, 자극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해. 그 다음에 연합 뉴런은요, 판단할 거야. 판단하고 명령을 내려. 그리고 운동 뉴런은 반응기관으로 전달. 반응기관 우리 쉽게 근육 생각하실게요. 내가 근육 움직이는 거 뇌가 명령하는 거잖아. 그때 요 운동 뉴런 타고 신호를 전달하고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뉴런이 총 3개가 그려져 있어요. 자, 얘는 사실 우리 방금 봤던 애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쵸? 지금 요 신경세포체가 있고 여기서 뻗어있는 짧은 돌기가 가지돌기고요. 긴 돌기가 축삭돌기예요. 됐어? 자, 그리고 여기 연합뉴런이라는 친구 있어요. 연합뉴런은 얘랑 모양은 좀 좀 크기는 달라졌지만 모양은 비슷하죠. 자, 그리고 감각뉴런은 모양 자체가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얘도 하나의 뉴런이고요. 얘도 하나의 뉴런이에요. 뉴런 3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얘는 모양 자체가 이상해. 그치? 얘가 지금 이 가운데 조그만 게 핵이거든? 그래서 이게 신경세포체예요.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똑 달려있는 친구가 감각 뉴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만 보고도 감각 뉴런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운동 뉴런이라는 거 알 수 있어. 됐어? 그래서 요 그림 딱 봤을 때 우리가 뉴런 방금 하면서 제일 처음 배운 그 모양 나오는 게 운동 뉴런이고 가운데 똑 달려서 희한하게 생긴 게 감각 뉴런이에요. 그래서 감각 뉴런은 지금 피부를 건드려. 그러면 그 감각신경들 우리 배웠죠? 피부 감각신경 같은 거 아니면 시각신경, 청각신경 이런 거 걔네가 감각 뉴런에 해당을 해요. 그 다음에 연합 뉴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뉴런으로 우리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중에서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라는 걸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중추신경계가 뭐가 있냐면 뇌랑 척수라는 게 있어. 뇌랑 척수. 그러니까 가운데 중추신경이랑 말초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운데를 이룬다는 거야. 얘네 2개는 말초신경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중추신경계를 이룬다, 뇌랑 척수를 이룬다 해주시면 되고 자극의 전달은 자극이 와. 그럼 감각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빛이 들어와. 그럼 감각기관 못 쓰겠어. 감각기관, 눈. 그쵸? 그래서 눈의 시각세포에서 이제 눈의 시각신경 타고 연합뉴런 뇌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돌 날라오는 거 봤으면 움직여야겠죠? 뇌에서 너 피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누구한테? 내 근육들한테. 그 명령이 운동뉴런 타고 가서요. 이 반응기관, 그러니까 근육 생각하실게요.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실제로 피하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됐어?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지금 내가 한 것까지 외울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신경계 구조 보면 중추신경, 말초신경이라는 게 있다. 중추신경은 뇌랑 척수 말하는 거고 말초신경은 말이 뭐야? 말이 무슨 뜻이야? 끝이라는 뜻이죠. 끝까지 온몸 구석구석까지 가는 애들. 너네 손가락 만져도 느낌 오잖아. 신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쵸? 그거 느끼게 해주는 게 이 말초신경계들이다. 그래서 연합뉴런은 중추신경계고 감각뉴런은 말초신경계에 해당하긴 해요. 일단은 됐을까? 여기는 말초. 여기까지 됐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화이팅! 안 돼도 뭐 어떡해. 시험을 쳐야 되는데. 됐어? 자, 그러면 우리 숙제는요 139쪽까지 해오실 거예요. 첫 번째 139쪽까지 해오시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 교재를요 우리 3단원 시험 대비 교재가 지금 좀 안 풀려 있지 않나요? 3단원은? 시험 대비 교재가? 그쵸? 그래서 시험 대비 교재 3단원부터 쭉쭉 푸셔서 오늘 감각기관 한 대까지 다 풀어오실 거예요. 여기 79쪽까지 풀어오실 거예요. 됐어?